2021년 첫 상품 출시일부터 2024년까지는 개인기를 잘하는 ETF 운용사 수준에 불과했지만 작년부터는 사이즈가 달라졌습니다. 2025년 1월 순자산 총액 1조 원을 돌파한 뒤 2026년 1월에는 4조 원을 넘어서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4개월 뒤인 지난 5월에는 9조 원을 돌파하며 현재 10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1,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억 원을 만들고 29살에 회사를 차렸는데 20년 뒤에는 ETF 9조 원, 헤지펀드 4조 원, 싱가포르 펀드 2조 원, 그리고 연매출 300억 원짜리 기업까지 인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이냐고요? 아닙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곳은 바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그리고 창업주 황성환 이야기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주식형 헤지펀드로 유명한 부티크 운용사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종합자산운용사 반열에 올라선 곳, 타임폴리오의 성장 스토리를 따라가 봅니다. 아카이브 읽어주는 기자, 더벨 자산관리부 구혜린입니다. 타임폴리오 창업주 황성환 대표는 1976년생 경북 의성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공학부에 입학하면서 서울에 상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골 청년이 주식에 눈을 뜬 건 군에서 갓 제대한 이후 20대 초반입니다. 한창 IT 붐이 일고 있던 1999년에 사촌 형이 코스닥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이 얘기를 듣고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모은 3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식을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대 주식투자 동아리 스믹에도 가입을 했고요. 주식 투자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 결국 옥탑방 전세금 1,600만 원까지 주식시장에 투입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전세보증금 전부 빼서 엔비디아 몰빵했다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요. 부모님이 들으면 뒷목을 잡을 행동이죠. 주식에 대한 감각은 어쩌면 타고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01년부터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를 휩쓸면서 이 상금을 태우면서 종잣돈 1,600만 원은 5년이 채 못돼 20억 원까지 불었는데요. 슈퍼개미로 이름을 떨치다 보니까 현재 미래에셋증권, 당시 대우증권 대표가 직접 딜링룸 파트로 그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입사 불과 1년 만에 사표를 던지고 2006년 5월 일반 법인 타임폴리오 & 컴퍼니를 설립했는데요. 이때가 그의 나이 불과 29살 때입니다. 이 법인으로 사모펀드를 인수해서 운용을 시작한 게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시초입니다. 지금은 자산운용사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펀드 운용을 아예 할 수 없지만 통합자본시장법이 출범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펀드를 인수를 해서 운용을 한 것이죠. 초기 운용 규모는 100억 원 남짓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타임폴리오라는 이름은 창업주가 심사숙고해 지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시간과 포트폴리오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의미인즉슨 지금 이 순간 최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2008년에는 일반 법인에서 투자자문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과 앱솔루트 리턴 스왑, ARS라는 상품 자문계약을 맺어서 수탁고를 쭉 늘렸는데요. 자문사가 절대 수익을 목표로 운용 전략을 세우고 자문을 하면 증권사는 성과에 대해 수익을 지급하는 교환 구조로 짜여진 상품입니다. ARS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던 때 타임폴리오 투자자문은 1조 계약고를 넘기면서 업계 톱을 찍고 있었고 사모펀드 역시 1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게 창업 후 10년간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타임폴리오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진격의 10년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임폴리오 투자자문은 2016년 지금의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으로 전환했는데요. 기존의 투자자문 라이선스만으로도 이미 수익을 잘 내고 있었지만 펀드를 계속 만들어야 투자자를 흡수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0년간 마이너스로 수익률이 깨진 적이 없다고 소문이 나니까 펀드 대기 수요가 엄청났거든요. 운용사 전환 이후 첫 헤지펀드를 출시했는데 그 이름이 더 타임입니다. 오늘까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간판 사모펀드 시리즈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1년 만에 펀드 10개를 출시했고 수탁고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엄청난 성과죠. 현재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굴리고 있는 헤지펀드 규모는 약 4조 1천억 원 수준이고 청산했던 펀드들까지 다 합쳐서 누적 기준으로는 14조 원에 달합니다. 업계에서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헤지펀드를 두고 진정한 절대수익형 펀드라고 평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 평균 대비 변동성 수준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비결이 있는데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멀티매니저 시스템이라는 장치를 도입해서 펀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용사는 펀드 하나에 책임 펀드 매니저 한 명이 붙어서 이 사람이 운용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면에 타임폴리오는 펀드 한 개에 여러 명의 매니저가 붙는데 그 매니저 각각이 운용하는 사이즈도 다르고 구사하는 전략도 다릅니다.
한 명의 스타 매니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조가 아닌 셈이죠. 사람 편중과 전략 편중에서 나오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시장 대응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의 투자 반경은 주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운용사 전환 직전인 2015년 말 대체투자본부를 설립하며 비상장 영역으로 보폭을 넓혔는데요. 초기에는 주식형 펀드 내에서 소규모로만 투자하다가 2019년부터는 대체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성공한 딜만 조금 살펴볼게요. 2차 전지 소재 기업 알맥이 있는데요. 벤처캐피탈처럼 프리 A 단계부터 참여해 꾸준히 지분을 늘려갔고 핵심 재무적 투자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알맥은 2023년 코스닥 시장에 데뷔했는데 2천억 원대 후반 시총을 형성하면서 타임폴리오는 2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생체현미경 제조사 아이빔 테크놀로지도 주요 트랙 레코드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이 기업의 밸류가 300억 원일 때부터 총 30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2024년에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희망밴드 최상단을 넘어선 가격에 상장이 됐고 타임폴리오는 약 69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단일 비상장 기업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한 건은 리브스메드입니다. 작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시총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죠. 타임폴리오는 VC보다 후발주자로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총 투자 규모는 600억 원으로 3대 주주로 지위를 꿰찼습니다. 리브스메드가 다빈치로 유명한 기업 인투이티브 서지컬처럼 될 수 있다고 믿고 베팅을 한 거죠. 상장 이후에도 저점마다 주식을 매수한 상태여서 여전히 핵심 포트폴리오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사 내부 조직에서 비상장 딜을 소화하다가 2022년에는 아예 타임폴리오 캐피탈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신기술 금융사인데요. 2024년에는 운용사 내 프라이빗 에쿼티 조직까지 캐피탈 자회사로 이관해서 아예 덩치를 키웠습니다. 자산이 크게 불어난 캐피탈 자회사는 기업 경영권 인수, 즉 바이아웃 딜을 추진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컨트롤 밸브용 제어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 티신 인수입니다. 이 기업의 밸류는 1,100억 원으로 평가됐는데요. 타임폴리오 캐피탈은 주요 금융기관과 증권사 리테일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 지난해 최종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매우 양호한 기업인데 잘 키운다면 IPO도 가능하고 좋은 조건으로 M&A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기업 인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한글과 컴퓨터가 보유한 함컴 인스페이스 지분 전량을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타임폴리오 캐피탈이 선정됐는데요. 시장에서 거론되는 매각가는 1,000억 원 안팎입니다. 타임폴리오는 헤지펀드를 글로벌 무대에 세우겠다는 꿈을 예전부터 꿈꿨습니다. 2018년에 싱가포르에 100% 출자해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 허브인 만큼 추후 동남아, 인도로 뻗어나가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에 나간 국내 헤지펀드가 여럿 있기는 합니다만 타임폴리오의 경우 구조면에서 큰 판을 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운용사는 싱가포르 가변 자본 기업 VCC 제도를 활용해서 현지 금융사와 협업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요. 타임폴리오는 설립 시점부터 현지 인력으로 조직을 꾸리고 인가를 받는 과감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펀딩을 받으려면 초기에 품이 많이 들더라도 단독 법인을 세워야 한다고 본 것이죠. 2018년에 설립했지만 법인은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현지에서 타임폴리오 앱솔루트 리턴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모자 펀드 형태로 모회사 자금이 1,000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최근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자금이 불어났는데요. 1,000억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현지에서 펀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타임폴리오는 2019년 사무운용사로서는 유일하게 공모운용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공모운용사 전환 이후 사모 재간접 펀드 타임폴리오 위드타임이라는 펀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타임폴리오가 운용 중인 사모펀드들의 분산 투자를 하는 재간접 상품으로 운용보수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로 책정해 판매 첫날부터 400억 원이 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음 도전은 ETF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헤지펀드 운용사 중에서는 최초로 액티브 ETF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헤지펀드 운용 역량을 녹일 수 있는 비이클은 액티브 ETF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차에 당국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패시브보다 액티브 ETF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이죠. 2021년 첫 상품 출시일부터 2024년까지는 개인기를 잘하는 ETF 운용사 수준에 불과했지만 작년부터는 사이즈가 달라졌습니다. 2025년 1월 순자산 총액 1조 원을 돌파한 뒤 2026년 1월에는 4조 원을 넘어서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4개월 뒤인 지난 5월에는 9조 원을 돌파하며 현재 10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AUM 순위로는 국내 운용사 중 5위권 바뀌지만 액티브 ETF 특성상 평균 보수가 0.08% 수준으로 높아서 수익성 면에서는 국내 톱5 안에 너끈히 든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특징은 지배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업주인 황성환 사장은 투자 자문사 시기부터 일찌감치 임직원에게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요. 현재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황 사장 지분이 40.8%, 특수관계인 지분이 17%, 자사주가 9.5%, 그리고 나머지 지분을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을 퇴사할 경우 지분을 타 구성원에게 공개 매각해야 하는 철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 주주가 추가될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이런 지배구조는 자산운용사로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밝힌 명분은 일관됩니다. 본격적인 이익 구간에 들어서기 전에 성장을 함께 만들어온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통한 보상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장기 근속 성과를 요인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죠. 운용사의 핵심 자산이 결국 사람이라는 철학을 지분 배분을 통해 구축한 셈입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연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황성환입니다. 1,600만 원을 20억 원으로 불린 트랙 레코드가 자문사 설립으로 이어졌고 자문사가 쌓인 신뢰는 헤지펀드의 폭발적 흥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헤지펀드 헤리티지는 ETF, 대체투자, 신기술 금융사를 통한 바이아웃,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후 글로벌 펀딩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동력이 됐는데요. 다만 회사의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점차 창업주에게 덜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 운용은 멀티매니저 시스템을 통해 돌아가도록 짜여졌고 타임폴리오 캐피탈과 싱가포르 법인 자회사, 내부 ETF 사업 조직은 업계 최고 전문가에게 일임했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최근 진행한 인사 및 조직 개편도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다음 달부터 타임폴리오는 대체 부문과 주식운용 부문 각각 CIO를 두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황성환 사장과 장기간 손발을 맞춰온 차문현 부사장이 각자 대표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황성환 사장이 점차 운용 및 운영에서 손을 더는 구조가 정립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년의 화두가 황성환 개인의 성공기였다면 앞으로의 화두는 그가 설계한 시스템이 그 없이도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많은 운용사들이 창업자의 투자 실력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창업자와 함께 멈추죠. 타임폴리오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것은 황성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가 아닙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이 황성환 없이도 계속 작동할 수 있는가. 어쩌면 앞으로의 10년이 지난 20년보다 더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개인 투자자의 회사에서 창업주를 넘어서는 투자 시스템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시장 전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더벨도 이 운용사가 써내려갈 다음 장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싶은 기업이나 인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카이브의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의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